자, 그럼 진도부터 좀 나가봅시다. 자, 챕터 6 함수. 여러분, 저기 함수, 예전에 우리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하고 막 내신 대비할 때 처음에 앞에 좀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다 해야 될지 지금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자, 함수라는 거는 뭐다? 펑션이라는 영어 단어를 한자로 표현한 게 함수. 상자 한자의 숫자지만 그거를 중국 사람들이 읽을 때는 펑수, 펑션 이렇게 비슷하게 읽어야겠죠?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함수라는 건 펑션이다라고 해서 영어로 그냥 딱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학적 정의는 뭐가 되죠? 그렇지. 다 기억하고 있구만. 그죠? 어떤 정의되어 있는 집합이 있고 나올 수 있는 집합이 있죠. 근데 어떤 펑션에 의해서 그 결과물이 어떤 수를 집어넣었을 때 그 펑션에 의해서 결과물이 오직 하나로 뭐 2를 집어넣으면 4가 나오고 3을 집어넣으면 6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오직 하나씩 결정되는 대응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했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더 얘기할 필요 있습니까? 뭐 자판기 설명하면서 뭐 얘기했던 거 기억 다시 설명해야 돼? 그래 되죠? 자, 그래서 집합 X의 각 원소에 대응되는 집합 Y의 원소가 첫 번째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반드시. 그죠? 만약에 어떤 데이터를 펑션에다가 집어넣어서 결과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판기를 바로 쳐야죠. 자판기가 고장난 거죠. 기능이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나와야 돼. 두 번째, 오직 하나씩만 결정되어야 되죠. 버튼을 딱 눌렀는데 사이다가 우두두두 쏟아져 나오면 자판기 주인은 이거 망가졌네 하고 보신단 말이에요. 그죠? 정상적 기능이라는 거는 하나를 집어넣으면 안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나오더라도 하나씩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씩만 결정될 때 이러한 대응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펑션이라고 한다.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X에서 Y로의 펑션이다, 함수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그죠? 자,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대응 관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수식이라는 것은 그 기능의 구체적인 또 딴 데 본다. 여기 봐. 기능의 구체적인 어떤 양태들이 함수가 아니라 그 기능의 펑션이 수식이 없다 하더라도 대응 관계가 함수의 핵심이라는 얘기야. 즉 예를 들어서 x가 그죠? 그 기능의 f라는 놈이 x를 뭐 2x로 바꾼다고 쳤을 때 1이 얼마고 2가 나오고 2가 4가 나오고 3이 6이 나오는 건 함수가 맞는데 그렇다고 하여 함수의 본질이 이 구체적 수식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최동성 선생님, 그죠? 그 다음에 누구 쓸까? 저기 황찬이, 맨날 좋은 학생 저기 쳐다봐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유진이 이렇게 갖다 놨어. 무슨 펑션이에요 도대체? x를 뭘로 바꿔요? 기능이 어떻게 정의되기 힘들죠? 그래도 전체적인 구조로 봤을 때 하나를 집어넣으면 하나가 나오고 하나를 집어넣으면 하나가 나오고 하나를 집어넣으면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대응관계를 우리가 함수적 대응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 또한 함수입니다. 알겠어요? 함수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예제를 몇 개 더 들어봅시다. 집합 x가 이렇게 있어요.
집합 y가 이렇게 있습니다. 기능은 뭐 어떤 수식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1, 2, 3을 집어넣었더니 A, B, C가 뭐 D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됐습니다. 얘 함수적 대응 관계인가? 함수적 대응 관계인가? 아니죠. 왜 아니에요? 그렇지. 3을 집어넣는데 나오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자판기를 발로 차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 2, 3을 집어넣었더니 A, B, C가 나왔어. 그런데 이렇게 됐어. 자, 이거 함수적 대응 관계인가요? 아니죠. 왜 그래요? 2번 버튼을 눌렀는데 음료수가 몇 개 나왔어? 2개가 쏟아지면 나는 좋아라고 가져가겠지만 자판기 주위는 뭔가 망가졌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그럼 이런 건 함수적 대응 관계인가요? 그럼 쓰지도 않았는데 이해하는 분들도 있죠. 자, 이런 걸 함수적 대응 관계인가요? 그렇죠. 뭐 다 같은 수도 있어요. 다 1번, 2번, 3번 버튼이 전부 다 사이다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함수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를 그래프적 의미로도 한번 가봅시다. 그래프적인 의미에서 함수적 대응 관계를 한번 봅시다. x라는 집합의 원소가 있고 y라는 집합의 원소가 있는데 1, 2, 3을 집어넣었어요. 1, 2, 3을 집어넣었어요. 자, 요렇게 찍히고 요렇게 찍혔어요. 자, 이거는 함수적 대응 관계인가요? 함수의 그래프인가요?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죠. 왜요? 분명히 1을 집어넣었는데 1에 대한 대응되는 값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아닌 거예요. 그치? 자, 다섯 번째 가볼게요. x, y 1, 2, 3이 정의역이야. 1, 2, 3이 정의역이야. 정의역인데 자, 이번에는 자, 함수적 대응 관계인가? 함수적 대응 관계인가? 왜 자꾸 내가 질문할 때만 쳐다보나 딴 데 보고 있다가 함수적 대응 관계인가? 뭐 내야 아니죠? 왜 아니에요? 보고 있어야지 답변을 할 거 아니야. 1을 집어넣었더니 뭐가 나왔어요? 값이 2개 튀어나왔죠? 그럼 이런 거는 함수적 대응 관계를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무조건 보이는 대로다가 다 함수가 아니다.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 자, 원이 있습니다. 얘는 함수인가요? 함수인가요? 아니죠? 왜 아니죠? 그래,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그 결과물이 몇 개야? 2개가 나올 수 있었죠? 이런 구간이 단 하나만 존재해도 이거는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원의 함수라고 하지 않고 원의 뭐라고 그래요? 부정방정식이죠? 원의 방정식. 그죠? 자, 7번째 가봅시다. 함수인가요? 함수적 그래프인가요? 함수적 그래프인가요? 맞죠? 이것도 함수적 그래프 맞아요. 왜? 집어넣는 값마다 결과물이 계속 뭐야? 계속 하나씩 나오죠? 집어넣을 때 값이 2개 나오는 게 있거나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함수적 그래프가 맞습니다. 함수적 그래프 맞습니까? 맞죠? 그렇죠? 집어넣으면 계속 하나씩 나오죠. 이런 함수는 무슨 함수? 상수함수.
함수인가요? 아니죠? 왜? 하나를 집었는데 결과물이 무수히 많이 쏟아지게 되죠. 맞습니까? 자, 이런 거는 뭐가 아니다? 함수적 그래프가 아니다라는 얘기.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필요한 부분 정리하세요. 그럼 이제 오늘 두 번째 배울 게 뭐냐면 함수의 그래프 이런 거 다 됐고 함수의 분류를 배우겠습니다. 자, 여기서 배우자고 하는 거는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함수의 명명법이고 우리가 함수를 분류하겠다는 거는 대응관계 중심으로 보겠다는 얘기인데 자, 일반적인 함수는 어떤 부분을 가질 수도 있냐면 뭐 이런 식으로 함수죠?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 그렇죠? 이렇게 다대1이 존재하죠. 다대1 어떤 몇 가지 두 개의 원소가 하나의 값을 똑같이 가질 수도 있어요. 이런 다대1 대응이 일부 존재할 수도 있는 게 보통 함수인데 이게 일반적 함수라고 하면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1대 다는 있으면 돼요? 안 돼요? 1대 다는 함수 자체가 아니죠. 그럼 남아있는 게 뭐예요? 1대1이죠. 그렇죠? 1대1로 대응한 함수가 있고 다대1이 일부 있는 함수가 있고 1대 다는 근본적으로 함수가 아니니까 불가능함. 그죠? 이런 식으로 대응관계 중심으로 함수를 한번 분류를 해서 그 특징들을 생각해보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첫 번째 함수는 그냥 일반적인 함수 말고 1대1 함수라는 게 있고 x에서 y 위로의 함수 x에서 y 위로의 함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대1 대응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그림을 조금 그려가면서 정리 좀 할게요. 자, 1번 1대1 함수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지금 느낌으로 지금 받고 있듯이 1, 2, 3, 4가 있고 뭐 A, B, C, D, E가 있다 칩시다. 하나당 하나씩 대응된다. 1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든 상관없는데 계속 3이라는 놈이 A, B에 갈 수가 없다는 얘기야. 하나씩만 대응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 다른 값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에 뭐가 생기면 안 돼? 다대1 대응이 일부라도 존재하면 안 되는 함수. 즉 하나당 하나씩. 영어로 얘기하면 one to one 펑션이에요. 하나당 하나씩만 대응된다는 거. 그치? 이걸 1대1 함수. 근데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1대1 함수의 엄밀한 정의는 뭐냐면 그 정의를 기억해야 돼. 정의는 아까 얘기했을 때 서로 자꾸 다른 값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계속 달라야지만 1대1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x1, x2이면 이게 정의야. x1, x2이면 집어넣은 값이 다르면 각각에 대한 함수값도 어떻게 된다? 달라야 한다가 바로 1대1 함수의 정의야. 오케이? 그 정의는 x1과 x2가 다르면 나오는 값이 달라야 한다. 이게 바로 1대1 함수의 정의야. 자, 정의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다음이 성립하는 함수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얘 1대1 함수를 이렇게 알아먹어야 돼. 자, 그런데 주의할 거 fx1, x2가 다르면 집어넣은 값도 내가 적혔니? 켰구나.
자,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게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말일까? 아닐까? 다른 값을 집어넣었을 때 나온 값이 다르면 집어넣은 값도 다르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함수 값이 다르면 나온 값이 다르다. 이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얘는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에요. 자,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일반적 함수 입장에서 생각해봐. 일반적 함수. 자, 일반적 함수도, 그쵸? 일반적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냥, 뭐라고 해야 되냐? 헷갈리면 대응형제를 자, 얘 대응형제를 한번 써보세요. 집어넣은 값이 같으면 나온 값도 같다랑 얘는 참거짓을 같이 하는 형제죠. 얘를 바꿔서 합니다. 집어넣은 값이 같으면 나온 값이 같다. 이 말은 뭐예요? 이거는 1대1 함수에서만 성립하는 말입니까? 아니죠. 집어넣은 값이 같으면 당연히 나온 값이 같지. 그건 일반적 함수도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말은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외우라는 얘기는 혼동되는 말들이 너무 많다. 거꾸로 얘기하면 얘를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겠죠. 나온 값이 같으면 뭐다? 집어넣은 값도 같다. 자, 얘랑 같은 뜻이야. 그렇죠? 나온 값이 같으면 집어넣은 값이 같다. 그렇죠? 결과 하나의 결과물에는 오직 하나의 뭐다? 집어넣은 값만이 존재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1대1 함수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정의를 통째로 기억해두지 않으면 문제 풀 때 조금 위험해지니까 요걸 좀 기억해둬야 돼. 알겠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x에서 y 위로의 함수는 무슨 뜻이냐면 x에서 y로의 함수하고 위로의 함수가 틀려. 이걸 onto 이렇게 쓰는데 위로라는 얘기는 폭에다라는 얘기예요. 폭에다. 포개어지다라는 뜻이에요. 포개어지다. 위로 갖다 덮어버리다. 해석상으로는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1, 2, 3, 4 있는데 A, B, C 이렇게 있어. 함수니까 막 갖다가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대응이 됐어. 물론 얘는 1대1 함수는 아니에요. 그쵸? 그렇지만 뭐가 존재합니까? 뭐가 어떻다는 얘기냐면 공력이 있지. 공력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이 결과물로 나왔지. 자, 이거를 우리가 x에서 y 위로의 함수, x가 y에 전부 다 포개어져 버렸다. x가 전부 다 y 위에 올려져도 놓아졌다. 이런 의미로 x에서 y 위로의 함수라고 정의가 치역과 공력이 같은 함수를 x에서 y 위로의 함수. 그래서 x에서 y 위로의 함수는 치역과 공력이 같은 펑션을 x에서 y 위로의 함수라고. 자, 3번을 위해서 1, 2번이 다 깐 거예요. 자, 3번은 1대1 대응이라는 게 있어. 1대1 대응은 우리가 1대1 함수는 하고 1대1 대응에 약간의 어감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 1대1 함수는 이렇게 엑스트라가 나와도 돼. 공력에 막 엑스트라가 나와도 되는데 1대1 대응은 그런 것조차도 존재하지 않아야 돼. 1, 2, 3, 4 A, B, C, D면 이렇게 완벽하게 치역이 정확하게 전부 다 어떻게 되면서 결과물로 공력이 다 결과물로 나오면서 하나씩만 또 다 대응이 돼요. 완전히 덮어져요. 1대1 대응을 영어로 하면 1, 2, 1
x onto y 펑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1대1 대응의 정의가 뭘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게 정의겠죠? 마치 직사각형 마른 건데 정사각형은 두 개를 다 충족시키는 것처럼. 따라서 1대1 대응은 집어넣은 값이 다르면 나온 값은 절대로 같아서는 안 되는 함수이면서 동시에 치역과 공역도 같은 함수, 이렇게 정의해야지 1대1 대응이 정확하게 가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요 세 가지 특징적인 함수들은 잘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1대1 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집어넣은 값이 다르면 나온 값이 다르죠. 그럼 이게 뭐냐면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 자꾸 다른 값을 큰 순서대로 지금 집어넣고 있어요. 결과물이 땡땡땡땡땡 찍히다가 갑자기 내려오는 구간이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증가하다가 감소하게 되면 분명히 뭐가 되는 거야? 아까 전에 가졌던 어떤 값을 갖게 돼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른 값을 집어넣는데 같은 값을 가지면 안 되잖아. 즉 가로로 이렇게 쓱 그었을 때 교점이 2개 이상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거꾸로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해서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얘는 방법이 뭐냐면 한 번 증가하기 시작하면 어떤 우여곡절이 있어도 계속 일단 증가는 돼야 돼. 1대1 함수야. 한 번 감소하기 시작하면 거꾸로 치고 올라가면 큰일 나요. 근데 어쨌든 계속 감소하면서 이렇게 내려가야 돼. 그쵸? 자, 이런 함수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조롭게 증가만 한다. 단조 증가 함수이거나 단조롭게 감소만 한다. 그래서 단조 감소 함수들이 다 1대1 함수에 해당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역시 1대1 대응의 그래프도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겠죠. 오케이? 자, 상수함수는 뭡니까?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이거 그냥 한번 얘기해요. 상수함수는 함수의 명령법 그냥 해보자. 자, x라는 놈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얘랑 좀 별개로 f라는 기능에 의해서 x가 상수로 딱 바뀌었어. 뭐를 집어넣었던 간에 계속 2라는 상수만 가는 함수를 무슨 함수? 상수함수. f라는 기능에 의해서 x가 특정 상수의 값만 계속 가는 함수를 상수함수. 자, 그러면 f라는 기능에 의해서 x의 값이 x에 관한 1차식으로 바뀌는 기능. 집어넣으면 어떤 처리를 해서 이렇게 나오긴 나오는데 그 처리되는 식이 1차식적인 처리를 거쳤어. f라는 기능에 의해서 x가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 기능을 이런 식의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해? 1차 함수. f라는 기능에 의해서 x가 x의 2차적인 식의 처리에 의해서 함수값이 결정되는 함수를 2차 함수. 그럼 3차식이면 3차 함수. 오케이? 3차 이상을 고차 함수. x에 의해서 분수식으로 바뀌는 함수는 분수 함수. 오케이? 오케이? 단항식과 다항식과 분수, 그러니까 요게 단항식, 다항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함수를 다항함수. 오케이? 분수함수와 유리함수를 합쳐서 분수함수와 다항함수를 합쳐서 유리함수. 이렇게 똑같이 되는 거죠. x에 의해서 무리식적인 처리를 거쳐서 함수값이 결정되는 함수를 무리함수. x에 의해서 지수적인 변화, 미지수가 지수에 있어요. 지수적 변화를 거쳐서 나오는 함수를 지수함수. 로그적인 처리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 함수를
로그 함수 이렇게. 삼각비에 의해서 결정되는 함수를 삼각함수라고 하겠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배우면 고등학교 과정이 끝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이건 이렇게 됐고, 자, 그러면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는데 일단 이거 정리하세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문제 좀 봅시다. 자, 다음 중 1대1 함수의 그래프인 거야. 1대1 함수냐? 그죠? 1대1 함수의 그래프인 거죠. 이거 찾아보세요. 기억. 2차 함수. 1대1 함수인가요? 1대1 함수가 아니죠? 왜요? 다른 값을 집어넣었는데 뭐가 나왔어요? 같은 함수 값이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단조, 감소나 증가함수가 아니죠. 자, 1차 함수는 어때요? 1대1 되는 거 맞습니까? 1차 함수. 1대1 함수. 맞아요? 생각해보세요, 머릿속에.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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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답변. 자, 그러면 이런 건 어때요? 1대1 함수인가요? 일대 함수야. 1대1 함수야 아니에요? 아니죠? 뭐 집어넣는데 뭐 계속 가는데 뭐, 그죠? 아니. 자, 그죠? 이런 그래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한번 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 물론 뭐 정의역은 실수 전체, 공역도 실수 전체예요. 자, 1대1 함수인가요? 1대1 함수인가요? 그쵸?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1대1 함수 맞습니다. 1대1 대응인가요? 1대1 대응은 아니죠. 왜 아니에요? 아까 선생님이 그래프에 아무 말이 없으면 실수 전체가 정의역과 공역인 거예요. 지금 공역은 실수 전체 집합인데 뭐가 생겼어? 이렇게 끊김이 발생됐죠. 그럼 여기 있는 함수 값은 이 함수가 가질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실수 전체를 다 포기지 못했지. 맞습니까? 그래서 1대1 대응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1대1 대응을 그래프적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 다음이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까 전에 뭐 단조 증가다, 단조 감소 함수다, 단조 증가라든지 단조 감소 함수라든지 뭐 이랬으면 됐었죠. 그죠? 자, 그러면 1대1 대응이라는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1대1 함수인지 확인한 다음에 뭐까지 확인하면 돼? x에서 y, 치역과 공역이 같음을 추가적으로 보면 되는데 그래프적 의미로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끊김이 없어야 돼. 끊김이 생기면 이 사이에서 뭐가 발생돼요? 함수값의 간극이 생기면서 같지 못하는 값이 생기면서 1대1 대응 구조가 깨지게 돼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그냥 자주 나오는 뭐 문제죠. 전체 문제. 네.
리모컨입니다. 자, 함수의 개수 들어갑시다. 함수의 개수 관련 문제를 많이 풀어봤죠? 자, x가 1, 2, 3이에요. y가 a, b, 그리고 c, d 이렇게 해봅시다. 일단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해봅시다. 첫 번째 질문.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는, 함수의 개수라는 질문은 펑션이 정해지면 개수는 무조건 하나야. 알겠어? x에서 y로 어떤 수식에 의해서 간다. 그러면 함수의 개수는 하나인데 그게 없으니까 함수를 몇 개 만들 수 있느냐죠. 함수를 몇 개 만들 수 있느냐. 여기에 짝대기를 몇 가지 구조로 우리가 조합을 해서 만들 수 있느냐. 가능한 함수가 모두 몇 개냐. 자, 그러면 1이 이 5가지의 함수값 중에서 하나의 값을 가질 때 각각에 대해서 2라는 놈이 5가지의 함수값 중에 아무거나 하나 다 가질 수도 있고, 각각에 대해서 동시에 3이 5가지 중에 하나를 전부 다 가질 수 있죠. 이해가요? 그럼 수용가상으로 부를 때 1이 5개 중에 뭔가를 가질 때 가지치기가 뻗어나가면서 2가 또 5개 중에 하나를 갖게 되고, 각각에 대해서 3의 함수값이 또 5개씩 나오죠. 따라서 가질 수 있는 함수값의 종류가 5개인데 2도 5개이고 3도 5개인데 그게 구조적으로 다 동일하니까 5의 3승계의 함수의 조합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약간 제약 조건을 줄게요. x에서 y로의 1 촬영할 때는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1대1 함수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자, 그럼 1대1 함수면 자, 1 집어넣으면 어딘가로 가겠지. 맞지? 어딘가로 가죠. 몇 가지? 1이 갈 수 있는 곳이 5가지야. 그치? 근데 1이 막상 어느 곳으로 가게 되면 2는 1이 가진 값을 가지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하나가 줄어드는 거야. 그쵸? 그럼 얘도 막상 무슨 값을 가졌어. 그럼 3이 갈 곳이 몇 개로 줄어들어? 3개로 계속 하나씩 줄어나가지. 따라서 1대1 함수의 개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에요. 그쵸? 자, 세 번째, x에서 y로 되는 데는 1대1 대응의 개수는 모두 몇 개일까요? 얘는 불가능하죠. 왜? 정의역은 몇 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없는데 공역이 몇 개야? 5개야. 그럼 얘를 꽉 채울 수가 있어 없어? 무슨 일이라도 꽉 채울 수가 없죠? 안 되는 거죠. 1대1 대응의 개수는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가 같을 때만 물어보겠지. 여기서 불가능합니다. 자, x에서 y로의 상수함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상수함수의 개수. 상수함수는 1, 2, 3이 전부 다 어디로 가야 돼? 하나의 값만 가지면 그게 상수함수지. 그죠? 그럼 상수함수는 몇 개가 가능해? 네? 전부 다 마이너스 2로 가든, 전부 다 마이너스 1로 가든, 전부 다 0으로 가든, 총 몇 개? 5개. 5번째.
자, 응용 들어갑니다. 다음과 같은 집합에서 x 곱하기 fx를 0으로 만드는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잘 보세요. x 곱하기 fx를 0으로 만드는 함수의 개수는 얼마일까요? 했을 때 지금 여기 정역이 이렇게 몇 개 안 될 때는 수식으로 가는 게 아니야. 다 대입하는 거야. 자, x가 1일 때는 1 곱하기 f1이 0이어야 되죠. 그럼 여기서 1에 의한 함수값은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고정이야, 고정. 1이 갈 수 있는 놈이 뭐밖에 없어? 0 한 가지야. 아, 그래서 1이라는 놈이 가질 수 있는 건 0 하나야. 그쵸? 야, 그 문제를 다시 내야 되겠다. 저기 문제 바뀌어야 되겠다. 이 문제 안 되네. 요거 문제를 바꿀게요. x가 마이너스 1, 0, 1이고 y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라고 합시다. 그죠? 자, 그런데 다음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x 곱하기 fx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조합 가능한 함수는 몇 가지 조합이 가능하겠냐 이렇게 물어봤어. 자, 이거 자체가 하나의 함수가 아니라 우리는 함수 f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함수 f의 개수. 오케이? 이 전체가 이걸 하나의 함수로 보면 안 돼. 우리는 요 f라는 함수가 몇 개의 조합이 가능하냐 얘기해. 그럼 어차피 집어넣을 수 있는 게 3개밖에 없으니까 확인을 해. 집어넣으면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이 반드시 0이 돼야 된다는 조건이죠. 그럼 f 마이너스 1은 반드시 0이죠. 그럼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이 f라는 기능에 의해서 꼭 어디로 가야 돼? 꼭 0으로 가야 돼. 자, x가 0일 때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0 곱하기 f0은 0이니까 f0이 굳이 0일 필요 있어요? 앞에가 0이니까 f0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어느 곳으로도 다 갈 수 있죠? 맞아요? x가 1일 때는 1 곱하기 f1이 0이어야 돼. 1은 0이 아니니까 f라는 기능에 의해서 1이라는 함수값은 반드시 0으로 가야 돼. 그럼 1이라는 함수값은 반드시 0으로 가야 돼. 그럼 이런 구조를 가질 수 있는 f라는 기능은 몇 가지가 가능합니까? 몇 가지 가능해? 몇 가지 가능해? 네? 몇 가지 가능해? 7가지? 마이너스 0, 1 얘가 0으로 가고 얘가 0으로 가고 얘가 1로 가도 다음 조건 만족시키죠. 함수 하나. 얘는 물론 0으로 가고 무조건 0으로 가야 돼. 얘가 1로 가도 함수 하나. 함수 총 몇 가지가 가능해? 얘는 무조건 0으로 가고 0으로 가야 되죠? 얘가 0으로 가도 역시 만족시키는 펑션 하나 나오죠? 그쵸? 자, 몇 가지가 가능해? 네? 몇 가지가 가능해? 5가지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뭐로 가는 거야? 자꾸 여기서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했잖아, 지금. 얘가 갈 수 있는 함수값의 가지수 곱하기 얘가 도달할 수 있는 함수값의 가지수 곱하기
얘가 도달할 수 있는 함수값의 가지수로 우리가 펑션의 개수를 구하는데 지금 마이너스 1하고 1은 0으로 한 가지밖에 안 되고 가운데 0은 5가지 길을 가질 수 있으니까 수용도가 5가지 그려줄 거 아니야. 오케이? 여기 문제 더 써야 되고 여기까지 정해야 돼. 예제 하나만 더 드릴게요. 집합 A가 1, 2, 3, 4일 때 A에서 A로 가는 함수 중에 A에서 A로 가는 어떤 펑션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x 곱하기 fx가 결과가 언제나 항상 짝수가 나오도록 하는 펑션은 몇 개 정도 우리가 A에서 A가 가지고 대응되게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또 어차피 몇 개밖에 안 되니까 4개밖에 안 되니까 4개를 다 조사해 보는 거예요. x가 1일 때는 1 곱하기 f1이 짝수가 돼야죠. 근데 1은 홀수니까 f1이 짝수가 돼요. 그래서 1이 f1이라는 것이 가질 수 있는 값이 뭐죠? 2하고 4가 돼야죠. 맞습니까? 자,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2 곱하기 f2가 짝수가 돼야 되는데 이럴 때 f라는 기능에 의해서 2에 대한 함수값은 어떤 값을 가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f2는 뭐야? 1, 2, 3, 4 어떤 값을 다 가져도 돼. A에서 A로 가는 거니까. 그죠? 그럼 3일 때는 3이 홀수니까 3 곱하기 f3이 짝수가 되려면 f3이라는 함수 값은 2하고 4 중에 하나를 가질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x가 4일 때 4 곱하기 f4가 짝수가 되려면 f4는 1, 2, 3, 4가 다 가능하죠. 자, 그러면 함수는 몇 개가 돼요? 2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4에서 88에 64가지의 함수가 짝짓기가 가능한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문제들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두 번째 문제 fx가 2x 플러스 1인데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정의되고 뭐 할까요? ax 플러스 b 이렇게 해놓고 x가 1보다 작을 때는 다음과 같이 되릴 때 fx가 1대1 대응이 될 조건을 보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이산적인 숫자 몇 개 가지고 뭐 함수의 개수 구하냐 1대1 대응이냐 이런 거는 직접 해보면 되지만 이게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래프 해석적으로 가야 돼요. 자, 그럼 그림을 그리면서 동시에 개념을 적용할 수 있어요. 자, y = 2x 플러스 1은 물론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근데 이 그래프는 1 이상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만 적용이 되면서 값들이 이렇게 나오고 1 이하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는 이 룰이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프가 얘만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 뒤에 있는 놈도 직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건 분명해요. 그럼 요거 이하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야지 1대1 대응이 되느냐? 첫 번째, 이런 식으로 끊김이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따라서 얘는 1 집어넣었을 때 역시 얘 1 집어넣으면 얼마죠? 3이죠. 얘가 1 집어넣으면 3의 값을 가지니까 이 흰 동글뱅이가 여기랑 딱 붙어야 돼. 맞습니까? 따라서 첫 번째 조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얘가 되는데 걔가 얼마가 돼야 된다? 3이 돼야 된다. 그쵸? 이런 조건을 가져야 돼. 그 다음에 여기랑 딱 맞물리면서 일단은 끊김이 없게 됐는데 기울기가 이렇게 되면 1대1 대응이 돼요?
안 되죠? 단조 증가 상태에 있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일직선이 돼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따라서 기울기는 어떻게 돼야 돼요? 양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죠? 맞습니까? 기울기 A는 얼마다? 양수다. 자, 이 두 가지 조건만 잘 만족하면 이 함수는 1대1 대응의 함수적 그래프가 나올 수가 있는 그래프다. 오케이? 자, 이런 거 잘 정리해 주세요. 자. 아, 맞다. 이거 하나만. 특별한 항등함수가 있어요. 아, 특별한 1대1 대응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 알아야겠다. 항등함수라는 게 있어요. 항등함수라는 건 뭐냐면 fx 이퀄 x 뭐 이런 거죠. 집어넣은 값이 그대로 자기 자신 같은 값을 계속 갖는 걸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독특한 기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이라는 걸 집어넣어요. 항등함수는 f라고 안 쓰고 i라고 씁니다. 그럼 ix라고 쓰면 이거는 fx 이퀄 x, 즉 y 이퀄 x를 의미하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문제 풀 때 이게 ix, 오케이? y 이퀄 x.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것도 또 한번 이렇게 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항등함수는 그러면 무조건 y 이퀄 x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함수야. 함수 단어가. 자, 예를 들어서 y 이퀄 x 제곱 마이너스 2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것이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정의 역의 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었어요. 자, 함수의 본질을 잘 알아야 돼.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y 이퀄 x제곱 마이너스 2는 항등함수가 아닌데 왜 항등함수가 그럼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정의역을 잘 조절하면 항등함수가 돼. 수식은 전혀 함수랑 상관이 없어. f라는 기능에 의해서 내가 x를 x제곱 마이너스 2로 가지만 이 수식은 항등함수가 아니지만 정의역을 몇 개를 골라내서, 그쵸? 집어넣은 값이 그대로 나오게끔 하는 순간이 있겠지. 바로 y 이퀄 x와의 교점에서의 x의 값이 있을 텐데, 즉 x제곱 마이너스 2 이퀄 x를 풀어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퀄 0 2 1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교점이 2하고 마이너스 1이 넣어져. 그럼 내가 정의역을 기술적으로 나는 정의역을 2하고 마이너스 1로만 하겠다. 그러면 수식이 이러하더라도 2를 집어넣으면 2가 나오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는 항등함수. 수식으로 항등함수를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정의역을 적절히 잘 섞어주면 항등함수라고 정의될 수도 있는 거지. 함수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정의역의 집합의 개수는 2하고 마이너스 1을 원소로 갖는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죠. 그러니까 뭐예요? 진부분 집합이지 결국. 2 하나여도 되고 마이너스 1 하나여도 되고 2하고 마이너스 1해도 되고. 자, 진부분 집합이 아니구나. 공집합을 제외한 부분 집합의 개수죠. 그래서 정의역을 이 세 가지로 정의하게 되면 이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는 항등함수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 항등함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여기가 정리했어요. 자, 마지막 합성함수가 하나 더 있는데 오늘 할게요.
함수의 상등. 세 번째는 그렇죠? 세 번째는 자, 함수의 상등. 자, 함수라는 게 같다. 두 기능, F라는 기능과 G라는 기능이 같다. 이것은 뭐냐면 집어넣은 값도 똑같고 거기에 대응돼서 나오는 값도 똑같고 실제로 나올 수 있는 값도 같았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의역이 같아야 돼. 두 함수는 같다로 얘기하면 정의역이 같고 그 다음에 공역도 같아야 돼. 자, 공역도 같아야 되는데 이게 교과서 표현이야. 정석에 이렇게 안 나왔어. 정석에는 정역만 같다라고 나와 있어서 실제 내신에 틀린 놈이 있어요. 정역도 같고 공역도 같아야 돼. 그 다음에 정의되어 있는 모든 x에 대하여 fx = gx 함수값이 같아야 돼. 함수값이 정의역이 같고 무엇이 같다? 함수값이 같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수식에 대한 언급이 이런 방구도 안 나와 있어요. 자, 그런 거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f라는 기능이 x 플러스 1이고 g라는 펑션에 의한 수식이 x3승 플러스 1이야. 그러면 내가 정의역 x를 마이너스 1, 0, 1로 하게 되면 이래서 뭐 실수 전체 집합으로 간다 칩시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x가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f 마이너스 1도 얼마? 0이고 g 마이너스 1도 얼마? 0이고 x가 0일 때 f0도 얼마고? 1이고 g0도 얼마야? 1이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f1도 얼마고? 2고 g1도 얼마야? 2예요. 그러면 나는 얘를 x에서 뭐 y로 이렇게 그려봤을 때 내가 얘를 f는 x를 x 플러스 1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나 나는 g라는 기능이다 x를 x3승 플러스 1로 표현하나 어차피 집어넣는 값이 마이너스 0, 1, 마이너스 0, 1일 때는 얘가 0으로 가고 0이 1로 가고 얘가 2로 가는 이 대응관계 표가 똑같잖아. 수식으로 함수가 같다 다르다를 보는 게 아니라 요 대응관계가 같으니까 얘는 어차피 같은 함수인 거예요. 알겠어?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2를 집어넣었어. 그럼 x가 2일 때 f2는 3이지만 g2는 얼마야? 9죠? 그러면 함수가 깨지는 거야. 얘가 여기까지 정리하게 되면 두 함수는 다른 함수죠. 발레가 생기니까. 하지만 내가 여기까지만 정리하게 되면 두 함수는 여전히 같을 수 있는 거야. 이게 함수의 성격. 자, 그래프적 의미로 보면 이건 이산적으로 이렇게 몇 개, 한 3개, 4개 이렇게 조졌을 때는 다 확인하면 되고 그게 아니라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도 역시 이게 y = fx야. 뭐 이렇게 돼 있어. 이게 y = gx야. 근데 해필이면 정의역이 딱 이렇게 일치하는 부분에서만 정의가 되어 있으면 이 순간에서는 두 함수는 같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현재 문제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 한번 풀고 가실게요. 자, 아까랑 똑같아. x 3수 x f = g가 되도록 하는 정의역의 집합의 개수 이렇게 물어봅니다. 두 함수가 사실상 실수전체 집합에서는 다르지만 함수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적절히
정의역을 잘 설정을 해주면 갖게 될 수 있죠. 그럼 그 지점은 어떻게 찾는 거지? x 3승하고 x가 어차피 같아지는 거. x 3승 빼기 x 이꼴 0. 그래서 x 3승 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 이꼴 0이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꼴 0 돼서 x가 0 마이너스 1, 1이지. 자, 그래프적 의미로 보면 y 꼴 x 3승은 이렇게 그려지고 y 꼴 x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교점이 하나가 얼마다? 1이고 하나가 0이고 하나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교점에서는 1 집어넣었을 때 얘랑 얘랑의 함수값이 다 같은 거야. f1하고 g1하고는 같은 거고 f0하고 g0은 같은 거고 다른 논리죠. f-1하고 g-1은 같은 거란 말이야. 그쵸? 이 사실을 이용해서 정의역을 1이나 0이나 마이너스 1 중에 몇 가지를 선택해가지고 정의역으로 설정하게 되면 얘는 함수가 같은 함수가 되겠지. 그럼 집합은 몇 개? 마이너스 1, 0, 1을 원소로 가는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2의 3승계인데 그 중에 뭐 빼야 돼? 공집합의 개수 1개 빼서 몇 개? 7개의 정의역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야. 됐습니까? 네, 중요해요.